네, 안녕하세요. 귤레쌤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58페이지, 59페이지 내용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마 여러분들이 받은 프린트에는 테마 4,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테마 5단원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실천 방안은 요 내용입니다. 프린트 잘 확인하시고요. 네, 우선 첫 번째 환경 문제의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우리 사회가 전 세계가 농경 사회일 때는 괜찮았는데 점차 산업혁명을 겪고 난 다음 산업이 발전하면서 인구 부양력, 식량 생산량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많은 자원의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인구 증가로 인한 자원의 자원 소비가 그만큼 증가를 하게 되죠. 네. 그 전에는 쓰지 않았던 자원들, 석유, 석탄, 그리고 산업이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희소 광물들도 계속 소비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또 맞춰서 그만큼 쓰레기, 좀 고급진 단어로 할게요. 폐기물 양도 아주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급증하게 되는 거죠. 쓰면 쓸수록 계속 소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은 개발될 수밖에 없었고, 무분별한 자연 개발과 더불어 당연히 여기에 생태계 파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오염이 되면은 이게 자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음, 너무나 많은 파괴로 인해서 자정 능력에 없어지는 상실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환경 문제, 이제 뒤에서 배울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뭐 사막화, 산성비 이런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 문제 자체는 자연은 기본적으로 복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파괴는 금방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원이 어렵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발생 지역이나 국가를 벗어나 이제 국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전 지구에, 그래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렇죠. 전 지구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환경 문제의 유형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한번 뭐 5가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 지구 온난화 현상입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 뭐 많이 들어보셨겠죠?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한 위협인 지구 온난화 현상인데 이 원인이 화석 연료라고 해서 의 사용과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제 많은 지구 온난화 물질,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발생하는 여러 화학 물질이 CO2 그리고 일산화질소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화석연료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른바 과거에 동물이나 아니면 식물이 이제 탄화가 돼 가지고 만들어진 지하자원을 얘기를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석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석탄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사실상 여기 보이는 CO2를 이제 배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화석 연료죠. 그런데 이제 CO2가 배출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느 정도 소비를 할 수 있는 산림 자체가 이제 파괴가 되고 있고요. 산림 파괴, 그리고 무분별한 목초지 농경지 확대, 이것도 뭐 산림 파괴와 비슷한 연장선상으로 녹지가 없어진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원인 영향은 뭐 이상 기후 현상, 그리고 극지방 고산지대의 빙하 축소, 이 빙하 축소와 함께
지방의 빙하 축소와 함께 빙하가 이제 점차적으로 바다로 내려오면서 네, 해수면이 상승하게, 그래서 인제 각 나라의 낮은 지대, 저지대가 점점 침수가 되게 되는 거죠. 식생 분포는 주로 난대림 위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문제 때문에 책에도 나와 있지만 대표적인 뭐 교토 의정서라든지 도정서, 네, 그리고 인제 파리 협정 요런 게 있습니다. 파리 협정 요런 것을 이제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맺게 되었죠. 네, 요거는 61페이지에 여러분들 1페이지에 자료 1번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여기 보이는 사막화 현상입니다. 사막화 현상. 네, 이건 뭐 갑자기 뭐 열대우림 지역이 사막이 쫙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막 근처에 있는 사막이 이제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죠. 강수량이 과거보다 강수량이 더 적어지고, 그래서 가뭄과 그리고 인간 생활의 과도한 방목, 요것 때문에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 장기간의 가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 장기간의 가뭄 같은 경우에도 요것도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여기 위에 보이는 네, 이상기후 현상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생기는 문제죠. 그리고 과도한 방목, 유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소들이나 이제 양을 돌아다니면서 키우게 되는데, 이제 너무나 풀 아니면 목초지를 개간하게 되면은 네, 거기에서 이제 뿌리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사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산림 벌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인위적 영향으로 인한 사막화 현상입니다. 이 사막화 현상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국제 협약은 또 있는데, 이게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이라고 해서, 협약이라고 해서 이제 사막화를 줄이기 위해서 뭐 산림도 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이제 과도한 목축, 여기 보이는 방목을 어느 정도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사막 주변 지역의 토양이 황폐화가 되고요. 토양 황폐화, 그리고 식량 생산량 감소. 네. 사막이라고 하더라도 강수량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네, 농사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주변에 오아시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가능한데, 이제 사막으로 완전히 변해버리면은 이제 초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근 발생. 기근은 뭐냐면 이 굶어 죽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어느 정도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그 식량 부족한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한 굶어서 안타깝게 죽는 거죠. 그리고 황사,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피해를 일으키는 황사입니다. 사막화는 주로 뭐 아프리카의 사헬지대라든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뭐 아시아,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내몽골 지역에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네, 산성비 나왔네요. 산성비. 산성비는 아주 전형적인 인위적 위험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자동차, 공장 배출되는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의 대기 오염 물질 자체가 이제 비와 섞여서 같이 내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산림 파괴 당연하겠죠. 그리고 호수나 토양의 산성화, 그리고 이제 구조물이나 건물의 부식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산성비는 다른 무엇보다 이제 대기 오염으로 큰 대기 오염으로 지역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발생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곧 발생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게 되면 또 일본에서도 발생하게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유럽에서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조밀조밀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산성비에 관련된 네, 제네바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약이라는 것을 맺어서 이제 그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 정도를 이제 감축하자, 이런 내용의 협정이 있는 거죠. 산성비.
그리고 인제 열대림 파괴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열대림 파괴, 열대림 파괴. 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벌목, 그다음에 농경지 확대 이런 것 때문에 음 상당히 인제 뭐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의 밀림, 여기에 이제 열대림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 거죠. 그 열대림은 인제 저기 극지방과는 쪼금 다르게 생물이 상당히 다양한데, 이런 것 때문에 생물의 종의 다양성이 아주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생물 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구적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일인데, 열대림을 없애게 되면서 종 자체가 많이 없어지는 거죠. 음 이것 말고 인제 뭐 여기에 하나 더 쓸게요. 하나만 더 쓸게요. 그 하나가 오존충 파괴 하나 더 쓰겠습니다. 층 파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인제 남극 지역에 오존이 이제 파괴가 되면서 자외선이 훨씬 더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 오존층 파괴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게 점점 오존 구멍이 넓어지면은 안 되니까 이것도 똑같이 뭐 지금은 쓰지 않지만 과거에는 에어컨 냉매제라고 해서 프레온가스라는 걸 썼습니다. 근데 그거를 인제 쓰지 못하게, 오존층 파괴되는 모든 화학 물질들을 쓰지 못하게 하자 해 가지고, 네, 몬트리올 이홀 의정서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오존층 파괴 물질을 금지하였죠. 네. 자, 다섯 번째,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 요거 얘기할게요. 우리나라는 뭐 여기 위에와 마찬가지로 산업화로 인한 인구 자원 소비 증가로 인해서 인제 미세먼지나 황사, 스모그 이런 대기 오염과 그리고 하천 해양 오염이 되게 심해졌는데, 우리나라가 환경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게 70 년대서부터 이제 80 년대가 가장 환경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큰 도시인 울산, 그다음에 울산 위쪽에 좀 올라가다 보면은 인제 대구 이런 곳에 상당히 인제 대기 오염이라든지 하천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게 심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은 요거죠. 미세먼지, 그다음에 황사, 요 두 가지. 네, 요 두 가지를 어떻게든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도 하나 잠깐 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네, 교과서 이제 59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여기 지역 자체를 좀 여러분들이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인제 사막화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막화가 심각한 지역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곳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여기가 네, 사헬지대입니다. 네. 지대라는 곳이고요. 이곳 여기, 그다음에 그 내몽골 지역이 여기죠. 여기 이 지역. 이 지역이 여기 보면은 심각한 지역이 되게 좀 진하게 나와 있는데, 네, 어느 지역보다 상당히 진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똑같이 여기 뭐 나미비아 같은 경우에도 똑같고, 뭐 미국도 사막화 지역이 상당히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열대림 감소 지역입니다. 열대림은 당연히 이제 적도 부근에 있겠죠. 그래서 적도 부근 이곳에 열대림이 대부분 소멸하고 있는 이 파란색 지점, 이게 파란색 아마존 지역이네요. 파란색. 그다음에 여기 네, 필리핀 거의 없어졌고, 여기 보면 네, 뭐 인도네시아나 아니 말레이시아 여기도 많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히말라야 산맥 남부죠. 여기 좀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분포 지역은 열대림이 남아있는 지역은 네, 적도 바로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수질 오염은 주로 원유 유출 지역. 이 원유 유출이 뭐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배가 사고가 나가지고 유출이 된 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 이제 원유 자체를 바다에서 캐다가 그 유출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여기 보이는 네, 영국 근해, 여기 세계 3대 원유 지역이기도 한데 이곳에서 많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이것도 유출, 그리고 여기도
유출 지역이 이렇게 있고, 이 원유 유출 지역 말고 다른 이유로 이제 오염이 심각한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서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유럽은 아주 다 빨갛네요. 네. 오염이 심각한 지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사막이나 아니면 열대림이나 수질하면 교과서에 여기 표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아래에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요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뭐 정부의 노력, 그다음에 시민단체의 노력, 기업의 노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보면은 정부의 노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연 생태계 보고, 자연 보호하고, 자연 소비 절감하고, 오염물질 배출 규제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환경 규제, 환경에 대한 제도, 환경 제도를 이제 제정하고 및 이제 정책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겠죠. 뭐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라는 부서가 있어서 이제 환경 오염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환경 오염의 발생 규제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소비자의 처벌 부담금을 부담해야 되고, 친환경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요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친환경 사업. 그래서 뭐 자동차가 대표적이죠. 뭐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화석연료와 이제 전기를 같이 쓰는 그냥 뭐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 나왔네요. 개발 사업 시행 전에 네, 당연히 환경 영향 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겠죠. 네, 한번 오염된 거는 다시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다음 환경 정책과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 등 관련 홍보 활동을 여러 가지 실시해야 되고, 환경 문제를 극복하는 국제 사회요? 아니죠.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조약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뭐 아까 그 책에 나와 있는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여기에도 우리나라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환경 협약에 이제 여러 가지 참여를 해야겠죠. 뭐 체결을 하는데 참여를 하자. 그리고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홍보, 환경 홍보. 환경 자체를 어느 정도 오염이 아니라 환경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홍보 활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고요. 시민단체의 노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책에는 그 NGO가 있더라고요. 이게 비정부 기구인데 NGO 비정부 기구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 국제적인 단체 뭐 대표적인 게 그린피스인데, 이게 비정부 기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환경 관련해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린피스가 있습니다. 비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민단체 대표적으로 이제 그 녹색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녹색연합에서 주로 많은 환경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기업의 활동, 정부의 활동을 당연히 감시하고 그 다음에 비판까지 하는 역할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기업은 뭐 환경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펴야 되지만, 당연히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환경 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여야겠죠. 그러기 위한 기반 시설 정비해야 되고, 생산, 유통, 폐기 과정에서 환경 오염 축소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에서는 뭐 돈이 많이 들겠지만 연구비를 많이 들여서 이제 친환경 경영을 이제 추구를 해야 되는 거고, 친환경 추구. 그리고 뭐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어느 정도
이제 고효율 제품 요거를 생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1 등급 제품 아시죠?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네 여기 아래에 써줄 겁니다. 뭐 1 등급 뭐 요렇게 그거 사용하면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유통 간소화해야 되고 친환경 우선 상품. 네. 그리고 폐기. 뭐 요 마지막 빈칸인데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뭐 일회용품 용품 자체를 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비도 안 해야 되고 인제 생산도 네 지양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활용을 통한 새로운 제품 대상. 생각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 그 마스크 폐 마스크가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 폐 마스크에 대한 인제 생산도 폐 마스크로 뭐 의자를 만든다든지 그거에 대한 고민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